그는 단 하나의 여행 가방과 몇 달러만을 주머니에 넣고 미국에 도착했다. 기숙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해야 했던 9살 소녀는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제국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었고, 그의 발명품들은 이미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젠슨 황은 그래픽카드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으로 바꾼 인물이다. 오늘날 엔비디아의 칩은 인공지능의 두뇌와 같다. 이 칩들은 자율주행차를 제어하고 의사들이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상세계를 만들어낸다. 황 본인은 700억 달러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착하듯 일하고 있다. 지금 그는 기후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지구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고 있다. 비평가들은 다시 한번 의심을 표하지만 황은 이미 이런 반응에 익숙하다. 그의 인생은 끈기와 불가능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기술을 미래를 위해 활용하게 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장면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첫걸음. 미래의 엔비디아 예창립자의 어린 시절은 강인한 정신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다. 전 세계적인 격변으로 가득했던 그의 어린 시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비전 중 한 명의 성격이 형성된 용광로였다. 황의 가족은 대만의 중산층에 속했다. 아버지는 화학 엔지니어로 일했고 어머니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이사와 정착하지 못하는 생활로 가득했다. 소년이 5살이었을 때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했고 1960년대 말 방콕은 그에게 처음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경험이 되었다. 부모님이 그를 보낸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됐지만 그는 그때 영어를 거의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독특한 학습 시스템을 고안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사전에서 무작위로 10개의 단어를 골라 아이들이 하루 동안 외우게 했다. 이러한 아침 수업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규율의 기초도 다져주었다. 진짜 시련은 부모가 9살의 젠슨과 그의 형을 미국으로 단둘이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워싱턴주 타코마에 도착해 삼촌의 보호를 받으며 켄터키에 있는 에네이다 침례교 학교에 등록되었다. 하지만 에네이다는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시설이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10살 소녀는 범죄 전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기숙사에 배정되었다. 매일 아침은 힘든 일로 시작됐다. 형은 담배 농장에서 일했고 젠슨은 화장실을 청소하며 지역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다. 이 거친 환경에서 소녀는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스포츠가 자신과 다른 학생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탁구는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통로가 되었다. 2년 후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형제들은 오리건주 비버튼에서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젠슨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는 알로아 중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는 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컴퓨터 동아리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곧장 일터로 달려가 아침까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시간당 1달러 20센트를 벌었다. 대학을 선택할 때가 되자 그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주목했다. 그곳이 유일하게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데니스에서 일하며 야간 근무와 수업을 병행했다. 이 경험 덕분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 보던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교육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 세계 기술 지형을 바꿀 인격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창립자 젠슨 황이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을 때 세상은 소수만이 알아볼 수 있었던 디지털 혁명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대학 시절은 개인용 컴퓨터가 막 미국 가정에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컴퓨터는 협탁만 한 크기를 차지했고 오늘날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기능만을 제공했다. 램은 수십 킬로바이트 단위로 측정되었고 제대로 된 그래픽은 그저 꿈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컴퓨터는 겨우 10유까지 색상만을 표시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황은 AMD에서 마이크로칩 디자이너로 취직했으며 시간당 4달러를 받으면서 오늘날에는 선사시대 유물처럼 느껴지는 프로세서 작업을 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일하면서 스탠퍼드 대학교 야간 과정에 입학했을 때였다. 8년 동안 그는 독특한 리듬으로 살았다. 낮에는 칩 설계의 실질적인 과제에 매달렸고 저녁과 주말에는 첨단 연구의 학문적 세계에 몰두했다. 80년대 중반의 스탠퍼드는 보수적인 공학학교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온상이 절묘하게 결합된 놀라운 하이브리드였다. 황이 퇴근 후 찾던 연구실에서는 교수들이 병렬 컴퓨팅과 신경망 같은 개념을 논의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치 공상과학처럼 여겨졌다.
한편 그의 본업에서는 동료들이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 향상에 집중했고 그래픽 가속기는 군사나 과학 연구소에서나 쓰는 값비싼 장난감으로 여겼다. 이러한 이중 생활의 시기는 황에게 독특한 관점을 형성해 주었다. 낮에는 실제 칩을 개발하면서 그는 업계가 기존 방식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탠퍼드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에 대해 배웠다. 그의 졸업 논문은 이미 몇 년 후 엔비디아의 최초 그래픽 프로세서에 구현될 아키텍처의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계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기업 환경에서는 프로세서가 10MHz로 동작한다면 20MHz를 달성해야 한다는 식으로 클럭 속도를 높이는 것이 미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스탠퍼드에서 황은 대안적인 접근법을 접하게 되었다. 하나의 프로세서를 더 빠르게 만드는 대신 여러 개의 단순한 프로세서를 병렬로 작동시키는 방법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이색적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황의 주변 부적 위치가 그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안겨주었다. 당시 대학 연구자들은 종종 산업계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기업 엔지니어들은 현재의 제품 주기 이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첨단 이론과 실질적인 구현을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 이렇게 8년에 걸쳐 두 분야를 오가며 쌓은 경험이 바로 그의 혁신적인 컴퓨팅 미래 비전을 만들어낸 용광로가 되었다. 스탠퍼드에서의 학업을 30살에 마친 후 황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실현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1년 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2명의 동료와 함께 아직 아무도 모르는 회사를 설립해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로 한다. 실패와 성공. 초기 이름인 엔비션은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는 회사의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짧고 기술적이며 사업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공식 사무실이었던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저녁 모임을 하던 중 데니스 왕이 회사 이름을 엔비디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이름은 질투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경쟁자들이 질투로 초록색이 되게 하자 이것이 이름을 바꾼 의미였다. 그들 중 누구도 30년이 지난 후 이 이름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컴퓨팅 산업 전체의 변혁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회사를 등록하는 과정은 젊은 창업자들에게 첫 번째 진지한 시련이 되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명성 있는 로펌의 변호사 제임스 게이터는 뜻밖에도 현장에서 바로 $200의 현금을 요구했다. 그 금액은 소박한 저축이 전부였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였다. 황은 식기세척기 아르바이트 시절부터 한 푼도 아끼던 습관을 떠올리며 주저없이 지갑을 꺼냈다. 우리 각자가 $200씩 내야 해 라고 그는 변호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공동 창업자들에게 말했다. 이 $600는 당시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저 좋은 운동화 한 켤레 값에 불과했지만 결국 그들의 회사를 수조 달러의 엄청난 가치로 이끌게 될 여정의 매우 상징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9 13년 4월 5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작은 등기소 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황은 새 회사의 설립 서류에 서명했다. 그때 그는 겨우 30살이었고 3명의 공동 창업자 중 가장 젊었지만 만장일치로 CEO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동료들에게 이미 분명했던 기술적 천재성, 사업 수완,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고려할 때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았다. 회사의 첫 번째 본격적인 투자는 겉보기에는 뜻밖의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행운 뒤에는 몇 달간의 치열한 노력과 관계 구축이 있었다. 황은 이전 직장과 따뜻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자신의 혁신적인 비전으로 회사의 CEO인 윌프리드 코리건의 깊은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젊은 기업가의 끈기와 명확한 사고의 깊은 인상을 받은 코리건은 그를 애플, 시스코, 오라클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창립에 관여한 유명 벤처 투자자 돈 발렌타인과 만나게 해줬다.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스탠퍼드 대학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세닐로드의 넓은 회의실에서 열렸다. 바로 그곳은 황이 한때 일과 힘든 학업을 병행하며 저녁마다 공부하던 곳이었다. 3시간에 걸친 이 만남은 전환점이 되었다. 진정한 재능을 알아보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유명한 발렌타인은 젊은 이민자인 황에게서 위대한 기업가와 단순히 운 좋은 사업가를 구분짓는 바로 그 불꽃을 보았다. 그의 투자는 총 $200만 달했다.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 돈으로 첫 1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산타클라라 비즈니스 중심지에 800평방피트, 약 22평 규모의 소박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창업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회사가 온 힘과 마지막 자금을 쏟아부은 첫 번째 칩은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 칩은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고 특별한 모니터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인기 있던 대부분의 게임과 끔찍할 정도로 호환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는 그 시대에 매우 진보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시장의 현실을 앞서 나가면서 특별한 모니터를 요구했고 그 결과 그 당시 인기 있던 대부분의 게임과 호환되지 않았다. 상업적인 실패는 너무 심각해서 엔비디아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직원들의 급여가 몇 달씩 지연되었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으며 투자자들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황의 가장 중요한 성격적 특징이 드러났다. 그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업계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 원칙은 회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은행 계좌 잔고가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던 시절에 고통스럽게 얻어진 것이었다. 전환점. 1996년 봄 새로운 RIBA 128 칩의 첫 번째 테스트 샘플들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황의 가장 중요한 성격적 특징이 드러났다. 그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업계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 원칙은 회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은행 계좌 잔고가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던 시절에 고통스럽게 얻어진 것이었다. 이후 이 원칙은 엔비디아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어 수십 년간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전환점. 1996년 봄 새로운 RIBA 128 칩의 첫 번째 테스트 샘플 시험이 시작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주요 지표에서 새로운 칩은 경쟁사 제품보다 4배나 뛰어났다. 이 수치는 너무도 믿기 어려워서 팀은 측정의 정확성조차 의심했다. 하지만 반복 테스트 결과 엔비디아가 정말로 불가능을 이뤄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월에 열린 리바 128 발표회는 팀 전체에게 있어 대트라이언프였다. 컴퓨터 관련 매체들은 칩의 혁신적인 아키텍처와 놀라운 성능에 대해 열광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축하 대신 황 사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직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회의를 열었다. 그는 더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포스 256의 개발은 1999년 새해 전야에 시작되었다. 젠슨 황은 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내걸었다. 단 12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해 자신들의 작품을 최소 2배 이상 능가하라는 것이었다. 그 겨울은 엔비디아 팀에게 전례 없는 긴장의 시기였다. 황은 야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주요 개발자들은 주 2회 사무실에 밤새 머물며 탁상 등 불빛 아래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새로운 쉐이더 시스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그래픽 렌더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봄이 되자 프로젝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첫 번째 테스트 샘플들은 고부하 상황에서 불안정성을 보였다. 황은 이사회에 충격을 준 결정을 내렸는데 모든 다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모든 자원을 문제 해결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72시간에 걸친 연속 작업 동안 팀은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구성들을 시도했다. 해결책은 샘플을 제조사에 발송하기로 예정된 시간불과 12시간 전에야 찾아졌다. 전원 회로의 아주 작은 수정이 칩의 동작을 안정화시켰다. 지포스 256의 기술 사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4개의 픽셀 처리 파이프라인, 128비트 컬러 지원, 그리고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초당 4억 8천만 픽셀의 성능을 자랑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에 있었다. 이 칩은 이전까지 중앙 처리 장치가 담당하던 기능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CPU가 다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장 반응은 가장 대담한 기대를 뛰어넘었다. 출시 첫 달 동안 엔비디아에는 100만 개가 넘는 칩 주문을 받았다. 1월에 20달러에 거래되던 회사 주가는 연말에는 110달러에 도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스튜디오들로부터의 인정이었다. 개발자들은 대거 엔비디아의 아키텍처에 맞춰 자사 제품을 최적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안에서 업계의 미래를 보았다. 이 성공은 엔비디아 DI를 시장의 선두주자로 만들었고 컴퓨터 그래픽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꿨다. 600달러와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서 시작했던 황은 진정한 기술 혁명이 거대 기업의 연구실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가진 이들의 머릿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산. 오늘날 엔비디아는 디지털 현실의 설계자다. 이들의 프로세서는 인공지능의 두뇌이자 과학적 발견의 원동력이자 메타버스로 가는 다리가 되었다. 한때 바로 그 식당 체인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민자 소년 젠슨 황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의 선두에 서 있다. 그의 개인 재산은 9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그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파티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인물이다. 대신 그는
실험실에서 밤을 보내며 엔지니어들과 진한 커피 한 잔을 곁들여 최신 기술적 해법을 논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의 겸손함은 전설이 되었다. 똑같은 아우디, 똑같은 청바지와 검은 가죽 재킷, 그리고 30년 전과 다름없는 기술에 대한 열정. 엔비디아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시대의 기술적 서사시처럼 익힌다. 비디오 게임용 그래픽 칩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다른 이들이 단지 틈새 제품으로만 보던 곳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오늘날 그들의 프로세서는 디지털 시대의 금과 같아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로 가장 낙관적인 예측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엔비디아 아키텍처 기반의 슈퍼컴퓨터는 기후변화를 모델링하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며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들의 칩 위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황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에 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엔지니어를 위한 엔지니어들의 회사로 남아있으며 여기서는 기술적 깊이가 마케팅 전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모든 기존의 규범을 깨더라도 기회를 얻는다. 황은 여전히 주요 직책에 대한 기술 면접을 직접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인사 담당자도 자신만큼 기술에 대한 열정을 평가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화려한 기부 대신 황과 그의 아내 로리는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이 미래의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이들의 장학 프로그램은 이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엔비디아에서 일하며 혁신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황이 자신의 회사에 대해 그리는 미래는 마치 공상 과학소설처럼 들린다. 그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양자 컴퓨팅,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디지털 세계, 그리고 인류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될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과거 그의 수많은 대담한 예측들이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을 보면 이 비전에 대해 순진하게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때 엔비디아는 주머니에 $600와 비디오 게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꿈만을 가지고 시작했다.